할머니, 요즘 세상에 키오스크도 못 다루시면 밥 굶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뒤에 젊은 손님들 줄 선 거 안 보이세요? 빨리 좀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가시든가 하세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일은 하고도 2해를 더 넘긴 김명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로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외아들 녀석이 용돈이라며 봉투 하나를 건네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 건물 1층에 새로 생긴 식당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라네요. 언제 한번 가셔서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아들이 얼마 전 매입한 상가 건물, 그 1층에 들어선 식당은 통유리 너머로 언뜻 보기에도 번쩍거리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젊은 것들은 대체 뭘 먹고 사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소박한 호기심이 할머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평소 김명순 할머니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동네에서도 덕망이 자자했지만 그 속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고든 심지도 품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순해 보여도 한 번 아니다 싶은 일에는 누구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오늘은 그런 강단 있는 모습보다는 마치 소녀 시절 소풍 가기 전날처럼 작은 설렘이 마음 한구석에서 간질거렸습니다. 가장 아끼는 남색 바탕에 장꽃 무늬가 놓인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얼마 전 손녀가 할머니, 이거 바르면 얼굴이 더 환해 보여요라며 사준 연분홍색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지. 늙었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순 없지 않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식당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세련된 간판과 통유리로 된 외관은 확실히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 법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 대부분은 할머니의 손주뻘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긴 많은 모양이로구나. 할머니는 작은 기대감을 안고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장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계산대나 안내하는 직원 대신 사람 키만한 커다란 화면에 기계 2대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키오스크라고 부르던가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물건을 실제로 마주하니 그것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톡톡 누르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복잡하고 위압적인 존재로만 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걸로 주문을 다 하는 모양이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키오스크 화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음식 사진들과 함께 깨알같이 작은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용기를 내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며 수많은 메뉴들이 나타났지만 그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골라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익숙한 메뉴를 찾아보려 했지만 트러플 오일 파스타, 수비드 목살 스테이크,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같은 생소한 이름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한식 퓨전이라는 코너를 발견하고 눌렀지만 그 안에도 궁중 떡갈비 리소토, 매콤 낙지 필라프 등 여전히 낯선 메뉴들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댔지만
작은 글씨들은 금방이라도 서로 뒤엉켜 춤을 추는 듯 어지러웠습니다. 이거 참 늙은이는 밥 한 번 사 먹기도 어렵겠구나.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직원들은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할머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할머니의 어려움 따위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른 젊은 손님들은 능숙하게 주문을 마치고 자리를 찾아 들어갔고 할머니의 뒤로도 새로운 손님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에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어서 주문을 해야 할 텐데. 마음이 급해지자 손가락도 자꾸만 엉뚱한 곳을 눌렀고 조금이라도 선택이 늦어지면 화면은 매정하게 촉이 화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이것도 못하세요? 라며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줄기로는 진땀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소외감 그리고 무력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지켜보던 식당 주인 박 사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기름을 발라 한껏 멋을 낸 머리에 몸에 딱 붙는 셔츠, 번쩍이는 금목걸이까지 누가 봐도 나 좀 놀아본 사람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옆에 서서 키오스크 화면을 힐끗 쳐다보더니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며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에 키오스크도 못 다루시면 밥 굶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뒤에 젊은 손님들 줄 선 거 안 보이세요? 빨리 좀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가시든가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고 말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함께 은근한 무시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쫓아내려는 듯한 그의 태도에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또 듣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생면부지의 젊은이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누르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기계는 처음이라서요.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 하지만 박 사장은 도와줄 생각은커녕 오히려 더욱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답답하시네, 정말. 뭘 드실 건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해드릴 테니까. 그는 거의 할머니의 손을 채가듯 화면을 몇 번 거칠게 눌렀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드시게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어쨌든 이걸로 결제하세요. 카드 없으시면 현금은 저쪽에 넣으시고요. 잔돈 없으니까 딱 맞춰서 넣으세요. 그는 마치 할머니가 일부러 자신을 귀찮게 하려는 것처럼 굴었고 주문과 선결제를 도와주는 과정 내내 훈계와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기계에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영수증 한 장이 힘없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할머니는 깊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단에 서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의와 존중을 가르쳤던 자신이 이제는 고작 밥 한 끼 사 먹는 것조차 이렇게 서럽고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앉으세요. 박 사장은 영수증을 낚아채듯 할머니에게 건네며 손가락으로 식당 가장 후미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박 사장이 경멸 어린 손짓으로 가리킨 자리는
식당 안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옆벽 너머에서는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설거지를 하는 물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고, 반대편으로는 낡고 퀴퀴한 냄새가 새어 나올 듯한 창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창고 문 옆에는 각종 청소 도구들이 아무렇게나 기대어져 있어 마치 손님을 위한 공간이 아닌 버려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 배정된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보다 유난히 작고 갓 페인트 칠을 마친 듯 화학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으며, 의자는 등받이조차 없어 오래 앉아 있기에는 허리가 베길 듯 불편해 보였습니다. 등 뒤로 박 사장의 애휴, 노인네들은 정말 답답해 하는 혼잣말과 함께 몇몇 젊은 손님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애초에 품었던 작은 설렘과 기대감은 산산조각 나버린 뒤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이런 구석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 김명순 할머니는 차오르는 씁쓸함을 간신히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 키오스크 앞에서 겪었던 수모와 박 사장의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태도, 그리고 그 눈빛에 담겨있던 노골적인 무시가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괜한 걸음을 했어. 정말 괜히 왔지. 아들 녀석이 아무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곳이라고 한들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올 곳은 아니었는데.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주문까지 마친 상태라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고 고역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손님들의 테이블 위로는 벌써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빠르게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는 스테이크 접시, 향긋한 토마토 소스와 바질 향을 풍기는 파스타, 신선한 채소와 형형색색의 과일이 어우러진 샐러드.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연신 웃음꽃을 피우고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작고 초라한 테이블 위는 여전히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이 화려하고 활기찬 공간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듯 깊은 소외감은 시간이 갈수록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방 쪽을 힐끔거리며 자신의 된장찌개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은 할머니 쪽으로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선에서 할머니의 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기는 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늦게 주는 건가?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을 다시 꺼내 주문 번호를 확인했지만, 카운터 위 전광판에는 이미 자신의 번호를 훌쩍 지나쳐버린 번호들만이 깜빡이고 있을 뿐, 할머니의 주문 번호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기다린 후에야 마지못해 보이는 표정의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와 뚝배기 하나를 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마치 귀찮은 짐이라도 내려놓았다는 듯 휙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릇 가장자리는 국물이 흘러 지저분했고, 보글보글 맛있게 끓어오르는 소리 대신 이미 한풀 김이 빠져 미지근해 보이는 된장찌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작은 종지에 담긴 시들한 김치 몇 조각과 누렇게 변색된 단무지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주변 젊은이들의 풍성하고 화려한 식탁과 비교하니 더욱 초라하고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배가 고프니 뭐든 맛있을 게다. 할머니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 맛을 보았지만 구수하고 깊은 맛은커녕 밍밍하고 텁텁한 마치 급하게 물에 된장만 풀어 아무렇게나 끓여낸 듯한 맛이었습니다. 건더기라고는 두부 몇 조각과 애호박 몇 개가 전부였으니 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메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테이블 위에는 물병은커녕 물컵조차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침 근처를 지나던 젊은 여자 직원에게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저기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물 한 잔만 좀 갖다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마치 귀찮은 벌레라도 보는 듯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흘기 쳐다보더니 입을 삐죽이며 물은 셀프입니다. 저쪽 카운터 옆에 정수기 있으니까 직접 가져다 드세요.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이고는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정수기는 카운터 바로 옆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복잡한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다리도 불편한 늙은 몸으로 저 북새통을 헤치고 가서 물을 떠오란 말인가.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조금 전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그 남자 직원에게 물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아, 진짜 귀찮게 하시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한참 후에야 플라스틱 물컵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컵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노인네들은 뭘 그렇게 자꾸 귀찮게 찾으시는지 몰라 바빠 죽겠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음식도 제대로 안 시키면서 도움도 안 되고 말이야. 그 순간 김명순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잔뜩 상해 있던 마음이 그 경멸 어린 한마디에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아들이 사준 용돈으로 내 돈을 내고 이런 끔찍한 푸대접과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이따위 밥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 밥알을 씹는지 모래알을 씹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 젊은 손님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자신들의 식사를 즐기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테이블 주변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싸늘하고 적막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의 즐겁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오히려 할머니의 비참하고 초라한 심정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운터 안쪽에서 박 사장이 다른 직원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할머니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춘다고 낮춘 것 같았지만 특유의 크고 거친 억양 때문에 그 내용은 너무나도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저런 할머니들은 왜 혼자 와서 귀한 자리 차지하고 우리 가게 장사 분위기 망치는지 모르겠다니까. 딱 봐도 돈 안 될 것 같은데 에휴. 젊은 애들 데이트하고 인스타 사진 찍으러 오는 가게에 저런 분이 구석에 앉아 계시면 그림이 안 나오잖아. 빨리 먹고 일어나시지도 않고 말이야. 그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히 할머니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설움을 사기려 두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격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까짓 밥 한 끼 때문에 이런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려고 아들이 사준 고운 새 옷까지 차려입고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걷잡을 수 없는 자괴감과 함께 사무치는 서러움이 검은 파도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식사를 절반도 넘기지 못한 할머니는 그래도 아까운 음식이라는 생각에 남은 된장찌개라도 포장해 가려고 조심스럽게 근처를 지나던 젊은 직원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넸습니다. 저 정말 미안하지만 이거 남은 것 좀 싸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 박 사장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사장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직접 할머니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와 삐딱하게 서서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더욱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뭘 이런 걸 다 싸가려고 하십니까? 포장 용기도 다 돈인데 용기 아깝게 뭘 그런 걸 싸가려고 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음식 남으면 그냥 쿨하게 버려요. 버려. 구질구질하게 그게 뭡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식당에서 남은 음식 싸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탐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김명순 할머니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웬만한 일은 그저 속으로 사귀며 조용히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이 간직해왔던 마지막 자존심 조각마저 갈기갈기 찢겨나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의 파렴치하고 모욕적인 언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더욱 거만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김명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머니, 우리 가게는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힙스터들이 찾는 트렌디한 곳이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식사하실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딱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 그냥 좀 조용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젊은 손님들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더욱 커졌고 입가에는 할머니의 처지를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역겨운 미소까지 떠올랐습니다. 주변의 젊은 손님들 중 몇몇은 이제 대놓고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할머니와 박 사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박 사장의 무례한 언행을 말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명순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그것도 손주뻘도 되지 않는 젊은이에게 들어본 것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던 외출이 이렇게 끔찍하고 참담한 악몽으로 변해버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터질 듯한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수치심으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애써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너져 버린다면 정말 저 젊고 오만한 식당 주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젊은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보다 못해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넘었을까 싶은 앳되고 선한 인상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잔뜩 상기되어 붉어진 얼굴로 박 사장 앞에 당당히 서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께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할머님께 당장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정의감에서 비롯된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이었지만 박 사장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아르바이트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살벌했습니다. 뭐, 내까짓게 지금 뭘 안다고 감히 사장한테 어디서 건방지게 대들어?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려고 해? 너도 저 노인네랑 똑같이 답답하고 한심해서 못 봐주겠다. 그렇게 잘나고 의로우시면 내가 저 할머니 식사비라도 대신 내드리든가. 아니, 당장 그 앞치마 벗고 꺼져. 2번 다시 우리 가게에 발도 들여놓지 마. 우리 가게 물 흐리고 분위기 망치는 것들은 딱 질색이니까. 해고라는 무자비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주인의 악랄하고 잔인한 태도에 젊은 아르바이트생의 커다란 눈에는 금세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김명순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사장님이 정말 너무하셨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위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변호하려다 졸지에 억울한 봉변을 당하게 된 젊은 아르바이트생의 가녀린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따뜻한 용기와 위로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산처럼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아주 약간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에 대한 분노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나 하나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어린 학생에게까지 저런 비인간적인 횡포를 부리다니. 인간의 도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자로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박 사장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고 순박하기만 했던 지난 시간의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꿋꿋하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풍파와 그 속에서 터득한 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격렬한 분노가 한데 응축되어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시퍼렇게 날이 선 얼음송곳처럼 상대의 오만하고 추악한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을 듯한 무서운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소란스러움과 웅성거림이 순간적으로 파도처럼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얼어붙은 듯 할머니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박 사장이라고 했던가? 김명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서늘한 무게감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고막과 심장에 똑똑히 박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삽시간에 멈추었고 모든 손님들과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 사장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카리스마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특유의 비웃는 표정을 억지로 지으려 애쓰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예. 제가 바로 이 잘나가는 식당 사장 박아무개입니다만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할머니? 할머니가 제 이름은 알아서 뭐 하시게요? 혹시 뭐 저랑 연줄이라도 있는 대단한 분이라도 아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이 바닥에서는 그런 구시대적인 거 전혀 안 통합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철없는 허세를 부리며 할머니를 얕보고 있었습니다. 김명순 할머니는 그의 가짜는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조금의 떨림도 없이 한자 한자에 힘을 주어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혹시 이 건물에 처음 들어올 때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에 직접 도장을 찍었던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가?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을 건물주의 이름은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고 말일세. 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능글맞게 걸려있던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굉장히 불길하고 감당할 수 없는 예감에 온몸이 휩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건물주 이름? 갑자기 왜 저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의 편린들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극심한 당혹감과 정체 모를 불안감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말도 안 돼. 저렇게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어떻게 하지만 김명순 할머니의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눈빛과 얼음처럼 차갑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의 모든 얄팍한 부정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듯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순간을 기다리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은 애써 태어난 척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한번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불안과 공포로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다 못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르신, 제가 혹시 뭘 큰 잘못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뭐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필시 어르신께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는 갑자기 굽실거리며 자세를 한껏 낮추었고 말끝을 흐리며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게 김명순 할머니를 몰아세우고 조롱하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앞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과 건물주라는 엄청난 단어를 쉽사리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고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순 할머니는 그의 비굴하고 얄팍한 변명 따위를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 사장의 말을 냉정하게 단칼에 잘랐습니다. 오해라니,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양일세. 내가 묻는 말에나 똑바로 대답하시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서슬퍼런 확신과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은 건방지고 오만했던 박 사장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자네, 나를 정말로 모르겠는가?
이 식당이 들어서 있는 이 건물이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네가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가서 월세를 누구의 통장으로 보내고 있는지 정녕 그것조차 다 잊어버렸단 말인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예리하게 벼린 칼날이 되어 박 사장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심장을 정통으로 겨누는 듯 했습니다. 식당 안은 그야말로 숨소리 하나 제대로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낄낄거리며 구경하던 젊은 손님들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힐끔거리며 할머니를 탓하던 다른 손님들도 심지어 주방 안쪽에서 소리 죽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까지 모두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할머니와 박 사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앞으로 벌어질 폭풍 같은 일들에 대한 아찔한 궁금증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변호했던 젊은 아르바이트생만이 할머니의 등 뒤에서 걱정스러운 눈빛과 함께 한 가닥 희미한 희망을 담아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넓은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고 또 더듬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만났던 건물주는 분명 중후하고 품격 있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이 최만수. 그래, 틀림없이 최만수 사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한 부동산 재력가이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 사장 같은 평범한 자영업자에게는 감히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기 힘들 만큼 그야말로 구름 위의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꼬박꼬박 최만수 사장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적지 않은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눈앞에 이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의 노인과 그 대단한 최만수 사장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되는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다 못해 당장이라도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을 것만 같았고 머리가 빙빙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악몽이야. 그는 속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절박하게 되뇌었지만 김명순 할머니의 흔들림 없는 차갑고 서늘한 눈빛은 그의 모든 얄팍한 부정과 회피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듯 했습니다. 김명순 할머니는 박 사장의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싸늘하게 응시하며 그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결정적인 한마디를 천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 이 건물주 최만수 사장의 어미일세.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박 사장의 얼굴은 마치 잘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처참하고 볼품없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절규처럼 공포에 질려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입은 마치 물 밖에 나온 금붕어처럼 속절없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끔찍한 느낌과 함께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최만수 사장. 그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절대적인 갑 중의 갑. 그런데 그 하늘처럼 떠받들던 건물주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조금 전까지 온갖 쌍욕과 모욕을 퍼부었던 식당 구석자리로
벌레 쫓듯 내쫓았던, 남은 음식을 싸가려는 것조차 구질구질하다며 경멸했던, 바로 눈앞에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인이라니. 박 사장은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끝 모를 절망감과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내가 지금껏 누구에게 그따위 천인공노할 망언을 짓거렸단 말인가?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자신의 몸뚱이를 지탱하지 못하고 통나무처럼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사람들 역시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고, 어떤 이들은 벌어진 입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극적인 대반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숨막히는 정적과 충격이 식당 안을 지배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의 육중한 유리문이 활짝 열리며 값비싼 수제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면서 고급스러운 감색 맞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기품 있는 눈매와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 그리고 온몸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은 그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건물의 주인이자 김명순 할머니의 하나뿐인 외아들, 그리고 이 지역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성공한 사업가 최만수 대표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점심 약속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전화도 계속 안 받으시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평소 어머니에게는 둘도 없는 효자로 알려진 최 대표는 중요한 사업 미팅까지 미루고 연락이 닿지 않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식당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선 그는 곧바로 굳은 표정으로 힘겹게 서 계신 어머니와 그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는 박 사장, 그리고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식당 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한눈에 보고 즉시 보통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미간이 순간적으로 보기 싫게 찌푸려졌습니다. 최 대표는 주변의 놀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어머니 곁으로 빠르게 다가가 걱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어머니의 여윈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혹시 저 버러지 같은 자가 어머니께 무슨 크나큰 결례라도 저지른 것입니까? 그는 마치 살모사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으로 박 사장을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최 대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이미 혼이 반쯤 빠져나가 허수아비처럼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최 사장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그는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멎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바닥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명순 할머니는 듬직한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듯 아들의 두툼한 손을 힘겹게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방금 전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자초지종을 빠짐없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겪었던 황당함과 박 사장의 무례하고 모욕적인 첫마디부터 시작하여 식사 중에 겪었던 명백하고 부당한 차별 대우와 어린 직원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
그리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했다가 들었던 박 사장의 인간 이하의 경멸적인 막말과 더불어 자신을 변호하려다 아무 잘못 없이 해고 협박까지 당했던 젊은 아르바이트생의 딱한 사정까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한마디 한마디 이어질수록 최만수 대표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갔고 평소에는 온화했던 그의 눈빛은 싸늘하고 냉혹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의 얼굴은 이미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터지기 직전의 화라산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치욕스러운 수모를 겪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었기에 그의 분노는 이미 인간이 감장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해 들은 최 대표는 박 사장을 금방이라도 산 채로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리고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지옥의 염라대왕과도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위협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 마치 성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봐요, 박 사장.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내 놈이 감히 우리 어머니께 천지신명도 두렵지 않으냐. 무슨 파렴치한 망언을 짓거리고 어떤 천인공노할 수모를 안겨드린 게냐. 당신 눈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저 힘없고 남루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만 보였단 말인가. 그래서 그따위 망나니 같은 짓거리를 서슴없이 저질렀단 말이냐. 최 대표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점점 더 커지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우리 어머니 발밑에 내 놈의 더러운 머리통을 박고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까?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놈의 죄를 똑똑히 빌란 말이다. 박 사장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아니 온 세포 하나하나로 처절하게 깨닫고는 허둥지둥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육중한 몸은 마치 태풍 앞에 갈대처럼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고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 아니 하늘 같으신 사모님, 제가 정말 천번 만번 죽을 죄를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아니 눈이 멀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감히 하늘 같으신 사모님을 못 알아뵙고 그런 망령되고 미친 짓을 제발 단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못난 놈을 가엾게 여기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천하의 개자식입니다. 목숨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의 비굴하고 처절한 애원에는 그러나 단 한 점의 진심이나 반성의 기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는 얄팍하고 간사한 속셈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식당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용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차라리 역겹고 추악했습니다. 김명순 할머니는 그런 박 사장을 싸늘하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네, 박 사장. 자네처럼 인두겁을 쓴 짐승 같은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자비나 기회란 없을 걸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 간단한 세상 이치조차 모르고 평생을 오만방자하게 살아온 자네에게 더 이상 내어줄 따뜻한 마음이란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 내 아들 보기가 조금이라도 부끄럽거나 두렵지는 않은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추상 같은 단호한 거절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표 역시 싸늘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박 사장을 헌신짝처럼 외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 사장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단 1초도 볼 가치조차 없다는 듯 어머니의 어깨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더럽고 불결한 곳에서 더 이상 귀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어서 나가시지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할머니를 도우려 했던 이제는 해고된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게. 용감하고 정의로운 젊은이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하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박 사장의 초라하고 비참한 말로와 김명순 할머니의 통쾌하고 짜릿한 반격, 그리고 아들 최 대표의 단호하고 정의로운 처결을 숨죽여 지켜보며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권선징악 드라마의 통쾌한 클라이맥스를 직접 보는 듯한 묘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듯한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박 사장을 동정하거나 가엽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오만방자함과 비인간적인 갑질이 불러온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의로운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아오는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박 사장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식당 문을 채 열기도 전 그의 손에 배달된 것은 차가운 법적 효력을 지닌 내용 증명 한 통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및 명도 요구. 간결하지만 단호한 제목 아래에는 최만수 대표의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었음을 알리는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그가 김명순 여사에게 행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와 차별적인 대우가 마치 CCTV 녹화 영상을 글로 옮겨놓은 듯 상세히 그리고 가감 없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내뱉었던 핀잔부터 시작하여 창고 옆자리로 내몰았던 무례함, 식사 중의 홀대,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포장 요구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까지 하나하나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는 이러한 박 사장의 행위가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신뢰관계 파괴 및 임대인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서를 몇 번이고 되읽었지만 단 한마디 변명이나 반박의 여지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고 후회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고작 그런 일로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문서 하단에 적힌 요구 기한 4명도 불응시 법적 조치 진행 예정이라는 문구는 그에게 더 이상의 도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내로 식당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박 사장은 헐값에라도 집기를 처분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힙스터 식당이라 불리며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공간은 이제 폐업을 앞둔 쓸쓸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아끼던 세련된 디자인의 테이블과 의자들은 중고 가구상의 냉정한 평가 속에 헐값으로 넘어갔고 주방 기기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박 사장에게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그를 아니 꼽게 지켜보던 주변 상인들은 그의 몰락을 숨기지 않고
입방아에 올렸습니다. 쯧쯧, 저기 저 박 사장, 평소에도 손님 가려받고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몰라.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더니 결국 저렇게 한 방에 훅 가는구먼. 옆 가게 슈퍼마켓 주인은 혀를 차며 말했고 맞은편 옷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손님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더니 꼴 좋다 꼴 좋아. 저런 사람은 장사할 자격도 없어. 그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박 사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짐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 올렸던 오만과 불손의 업보가 한꺼번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뒤통수를 강타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야심차게 식당 문을 열며 성공을 꿈꿨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폐잔병처럼 힘없이 식당 문을 닫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만이 한없이 왜소하고 쓸쓸하게 남았습니다. 그의 퇴장은 단순한 한 식당의 폐업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쌓아 올린 성공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김명순 할머니는 그 소란 속에서도 자신을 용감하게 도우려다 해고 위기에 처했던 젊은 아르바이트생 이수진 양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최 대표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박 사장의 부당한 처사에 맞섰던 수진 양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칭찬했습니다. 아들아, 그 젊은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더 험한 꼴을 당했을지 모른다. 옳은 일을 하고도 저렇게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구나. 우리가 어떻게든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어머니의 진심 어린 부탁에 최 대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고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수진 양의 바른 인성을 확인했기에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대표는 즉시 자신의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수진 양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적절한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내 마케팅 부서에 결혼이 있었고 최 대표는 수진 양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수진 양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면접에 응했고 당당히 합격하여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명순 할머니를 찾아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할머님께 받은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수진 양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수진 양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격려했습니다. 아가씨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이니 너무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새로운 곳에서도 지금처럼 바르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분명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걸세. 할머니의 작은 용기와 아들의 따뜻한 배려가 한 젊은이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희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참으로 훈훈한 결실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식당 안의 공기를 녹이고 세상에는 여전히 정의와 온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박 사장의 식당이 갑작스레 문을 닫고 그 충격적인 전말이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마치 들불처럼 순식간에 지역 주민들의 주된 화제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 직접 있었던 손님들의 목격담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힙스터 식당 사장이 키오스크 못 쓰는 할머니한테 엄청 막말을 했다지 뭐야. 그런데 더 대박인 건 그 할머니가 바로 그 건물주 아들 엄마였대.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냐?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살을 붙이고 과장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럴수록 사건은 더욱 흥미진진하게 각색되었습니다. 곧이어 이야기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키오스크 갑질 식당 주인의 처참한 최후, 통쾌한 사이다. 할머니의 반격, 알고 보니 건물주 어머니, 역대급 참교육 현장.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노인 무시하던 식당 사장, 제대로 임자. 만나다. 등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게시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명순 할머니에 침착하면서도 강단 있는 대응에 할머니 너무 멋지시다. 진정한 걸크러쉬. 저런 지혜와 용기를 본받고 싶다라며 찬사를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박 사장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그의 비참한 몰락에 꼴 좋다. 갑질에는 금융치료가 답이지. 인과응보다. 남에게 함부로 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라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악플러들은 박 사장의 신상을 캐내려 하거나 그의 과거 행적까지 들추어내며 마녀사냥을 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몇몇 지역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도 이 특별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김명순 할머니와 최만수 대표를 인터뷰하여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보도하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와 최 대표는 정중하게 모든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개인적으로 겪었던 불쾌한 일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이 일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마치 개인적인 복수극처럼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최 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조용히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랐습니다. 대신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과 무인 시스템 도입의 맹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환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짧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 노동 문제와 고객 응대 윤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할머니의 개인적인 불쾌함과 용기 있는 대응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이처럼 우리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떠들썩했던 세간의 관심이 조금씩 잦아들자 김명순 할머니는 다시 평온했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고, 햇볕 좋은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 오랜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소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옆집 사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앞에서 당황하던 연약한 노인의 모습 뒤에 숨겨진 불의의
당당히 맞설 줄 아는 지혜롭고 강단 있는 멋진 어르신으로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고 간혹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저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넌지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러한 변화가 쑥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 대신 소박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즐겨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온화한 미소와 당당한 발걸음 속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도 잔잔한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박 사장이 허망하게 쫓겨나고 텅 비어버린 가게는 한동안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동네 어귀에 방치되었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굳게 닫힌 셔터와 빛바랜 간판만이 남아 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텅 빈 내부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텅 빈 눈동자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지난 사건을 회상하거나 앞으로 들어설 새로운 가게에 대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저기 봐, 저 자리가 바로 그 싸가지 없던 식당 사장 쫓겨난 자리잖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더니 쌤통이야.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고, 그러게 말이야. 다음엔 어떤 가게가 들어올까? 혹시 그 건물주 할머니가 아들 시켜서 직접 찻집이라도 근사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마치 박 사장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남기고 간 깊은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하는 미지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나며 귀신 나온다고 장난스레 소리치며 달려가기도 했고,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법이야라는 교훈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최만수 대표는 어머니 김명순 할머니와 함께 텅 빈 가게를 채울 새로운 임차인을 신중하게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높은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낼 수 있는 재력 있는 임차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그 불쾌하고 모욕적인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인성과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이 공간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가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어머니께서도 편히 오셔서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어머니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 대표의 진심 어린 말에 김명순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깊은 속내를 읽었고 그 역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화려하거나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보다는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가게가 들어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마당을 거닐던 김명순 할머니는 문득 떠오른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이다. 요즘 젊은이들 살기가 참 팍팍하고 어렵다고들 하더구나. 좋은 기술이나 실력은 있지만 가진 돈이 없어서 자기 가게 하나 내는 것조차 꿈도 꾸지 못하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다. 혹시 우리가 그 빈 가게를 그런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은 어떻겠니? 월세도 좀 저렴하게 해주고 보증금도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말이야. 할머니의 예기치 않은 제안에 최 대표는 잠시 말을 잃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넓은 시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불쾌했던 기억을 지우는 것을 넘어 그 아픔을 다른 이를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키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어른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 공간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최 대표는 즉시 지역 청년 창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지만 자본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과정에는 김명순 할머니도 직접 참여하여 단순히 사업 계획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박 사장이 남기고 간 차가운 빈자리에는 이제 곧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한 따뜻한 준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아름아름 동네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감 어린 시선으로 그 빈 가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롭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오랫동안 텅 비어 있던 가게의 새로운 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유능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람은 바로 뛰어난 요리 실력과 뜨거운 열정은 넘치지만 부족한 자본 때문에 자신만의 가게를 열지 못하고 있던 젊은 청년 셰프 이로운 씨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경력이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업 계획서에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넘어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통해 행복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진솔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심사 과정에서 김명순 할머니와 최만수 대표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면접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건강 메뉴 개발과 정기적인 할인 혜택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손님들이 그 어떤 차별이나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식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전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는 공간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에서 최 대표와 김명순 할머니는 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최 대표는 그에게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조건을 제시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이로운 셰프는 벅찬 감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몇 주간의 분주한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새로운 식당이 동네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이로운 셰프의 이름과 그의 다짐을 담아 로운인의 따뜻한 밥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전 박 사장 식당의 차갑고
인공적인 느낌에 세련되기만 했던 인테리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연스러운 나무의 온기가 물씬 느껴지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입구에는 더 이상 어르신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복잡하고 불편한 키오스크 대신 환한 미소와 친절한 목소리의 직원이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간 간격도 넉넉하게 넓혀 휠체어나 유모차도 불편함 없이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식당 곳곳의 벽에는 김명순 할머니가 취미로 그린 아기자기한 꽃과 풍경 그림들이 작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는데 이는 전문 화가의 작품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박하면서도 정감 있는 아름다움을 더하며 식당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식당 한쪽에는 작은 책장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부터 어른들을 위한 교양서적까지 다양한 책들을 비치해 두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식사 후 잠시 머무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업식 날 로운인의 따뜻한 밥상의 첫 손님으로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바로 김명순 할머니와 아들 최만수 대표 내외, 그리고 지난 사건 당시 할머니를 용감하게 도와주었던 젊은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이제는 최 대표의 회사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이수진 씨였습니다. 젊은 셰프 이로운 씨는 조금은 긴장된 하지만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준비한 특별 코스 요리를 직접 그들의 테이블로 가져와 대접하며 특히 김명순 할머니에게 연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님, 그리고 대표님, 정말 이 모든 것이 두 분의 넓으신 아량과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꿈에 그리던 저만의 공간을 갖고 제 요리를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할머님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대표님의 배려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김명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 젊은이 벌써부터 그렇게 거창하게 인사할 필요 없네. 자네의 그 착한 마음과 음식에 대한 열정이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식당이 될 걸세. 나도 앞으로 자주 들러서 맛있는 밥 얻어 먹어야겠네. 할머니의 격려에 이로운 셰프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세대의 아픔과 상처가 다른 세대의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처럼 보였고, 로운인의 따뜻한 밥상은 그렇게 훈훈한 이야기와 함께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쫓겨났던 박 사장은 한동안 절치부심하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자본을 끌어모아 인적이 드문 다른 지역에 작은 규모의 식당을 다시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과거 키오스크 갑질 식당 주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는 생각보다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름아름 그의 과거 행적이 새로운 동네에도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은 그를 경계했고 손님들은 그의 식당을 외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그에게 불만을 품었던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손님들이 온라인상에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그의 평판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지난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재기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과오를 곱씹으며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겸손함이 결여된 성공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쓰디쓴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 그릇된 성공 지상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반면 김명순 할머니의 용기와 최만수 대표의 배려로 탄생한 로운인의 따뜻한 밥상은 개업 초기부터 금세 입소문을 타고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동네 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셰프 이로운 씨가 선보이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은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주인과 직원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과 따뜻한 환대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식당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났으며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특히 어르신 손님들에게는 우리 동네 최고의 쉼터이자 사랑방으로 불리며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어우러져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로운 셰프는 약속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메뉴를 꾸준히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식당 직원들에게도 퍼져나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는 김명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와 로운인의 따뜻한 밥상의 탄생 배경이 담긴 작은 액자가 소박하게 걸려 있었는데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김명순 할머니는 예전처럼 자주 외출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햇살 좋은 날이면 아들 최 대표의 차를 타고 로운인의 따뜻한 밥상에 들러 젊은 셰프 이로운 씨가 정성껏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창가 자리에 앉아 오가는 동네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욱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젊은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를 듣고 이웃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며 세상이 아직은 참 살만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내가 겪었던 그 잠깐의 불쾌함이 그리고 나의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꾸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신의 작은 어깨가 만들어낸 이 커다란 긍정적인 파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김명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따뜻한 희망이 존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소박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임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는 오늘도 로운인의 따뜻한 밥상의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